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지수가 일단은 약보합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스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그래도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32.2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 앞서 저조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스트리밍 회사의 광고 계층이 조금 급박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6.8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퀄컴은 바이든 행정부가 월요일 새로운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퀄컴 이외에도 반도체 주식들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3.9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버클레이가 가치의 약 44%를 잃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용자 기반의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블록스는 마이너스 2.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는 투자회사 애틀란틱 에퀴티스가 주식 등급을 강등하면서 주식이 하락했는데요. 경기 약화와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경쟁 심화로 메타가 개발에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3.9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지표에는 별다른 큰 이슈가 없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영국의 시장 개입이 다시 제기되면서 시장을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 코로나 등을 반영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했습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 3.2%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BOE는 두 번째 긴급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또 가능한 한 올해 시장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영국은 650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영국 국채 길트와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채권들까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채권 가격 폭락으로 연기금이 채권을 급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10일 하루 채권 매입 한도를 100억 파운드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고 BOE의 예상과는 다르게 채권 수익률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판 큰 폭으로 0.14까지 올라가면서 4.83%까지 뛰었습니다. 또한 31일 미니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때에도 감세안을 강행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영국과는 반대로 연준 의원의 고강도 긴축 의지는 이어졌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긴축을 너무 많이 할 위험보다 너무 적게 할 위험이 더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통화 정책이 제약적인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지속해서 2%의 목표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 제약적인 수준에 머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의원의 내년 금리 전망치는 기존 연준 의원들의 중간값인 4.5%에서 4.75%보다 약간 더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은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반센그룹의 데이비즈 반센 CIO는 지금 경제 둔화와 실적과 연준의 긴축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와 씨름을 해야 하는 끔찍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가 4% 도달할 때까지 1에서 2회 정도 더 금리를 올리고 잠시 중단한 후 긴축 영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원자재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은 전일과 다르게 마이너스 3.84% 하락을 했고 광물과 곡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목재는 4.93% 상승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17.6%로 나타냈고 75bp 인상할 확률은 82.4%로 나타냈습니다. 전일과 다르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0bp는 조금 더 낮아졌고 75bp의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78달러 하락한 89.35달러, 1.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IMF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과 연준의 고금리 정책 등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유가는 2일간 3.5%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고강도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 글로벌 수요 위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 위축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원유의 경우 중국이 당대회를 마치고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 다시 수요가 올라가서 원유 가격을 올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IMF의 내년도 성장률 하락 전망,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의지, 중국의 봉쇄, 영국의 감세한 강화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달러가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부분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145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외부 변수가 없어도 13일 CPI가 발표될 때까지 변동성이 수반된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영국의 큰 변수로 인해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지라 13일 CPI 발표가 있어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근원 CPI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CPI가 안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속에서 13일 CPI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매우 완화가 된 경우에는 소방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경우 연준은 고강도 긴축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을 크게 이끌어 나가는 우상향 장세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들과 악재들이 질비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지금 국내 시장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ADR 지수가 최근 저점인 50대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시장이 아직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 만큼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현금 확보를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